오늘 이재명 대통령이요. 네. 비공개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난다는 예고가 있었는데 일단 홍준표가 페북에 또 관련해서 글을 올렸었어요. 네.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입니다. 보름 전 홍수석이 연락을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 지금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뭐 혹시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까?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네. 나온 소식이 아니라 제가 통화하고 왔죠. 홍준표 전 시장이 통화했어요? 네, 방금 10분 전에. 와 10분 전에 통화되는 사이예요? 당 친하죠. 이정주. 자, 10분 전 통화만 식사 끝난 거예요? 네? 식사 끝난 거예요? 식사 끝났죠. 끝나고 통화한 거예요? 끝나고 통화했죠. 야, 됐다. 좋아. 아니, 지금 경향신문이 하나 단독이 나왔어요. 이게 홍준표 대표 오찬 딱 하는데 멘트 딱 하나 있어요. 뭐 홍 전 대표가 경향신문에 이제 막걸리 한 잔씩 하고 환담했다. 네, 이렇게 이제 코테이션 짜가지고 이 내용이 전부더라고요. 네. 요게 지금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보다 이제 10배는 더 말씀드릴 게 이제 있는데. 나 진짜 궁금해. 왜 만났는지. 홍준표 전 대표가 저한테 이제 전화해서 당부한 게 있더라고요. 너 내가 말해주면 어디 유튜브 가서 장난스럽게. 홍준표 이거 안 봐. 안 봐요? 진짜 안 봐. 왜냐면 홍준표를 내가 어마어마하게 씹었는데 모르더라고. 진짜 안 봐. 이거는. 이게 진짜 안 봐. 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나왔어요. 혹시 좌파 유튜브 보시냐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진짜 안 보더라니까. 매불쇼는. 요거는 진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갑니다. 네. 오늘 상춘제에서 처음에 상춘제에서 오찬했고 참석자는 4명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홍익표 정무석. 이 4명이 이제 오찬했고 1시간 반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1시간 반.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홍준표 전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보름 전에 자기는 이거랑 무관하게 자기에 대해서 먼저 요청이 왔대요. 홍익표 정무석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부겸 지지선언과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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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전날 김부겸 시장이 출마 선언을 했었죠. 출마 선언 했었고 그 다음 날쯤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홍 시장은 이제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남양홍 씨라고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저랑 전화하는데 그 설명을 한 10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양홍 씨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 없어. 이 표가 우리 집안이다 이렇게 하면서. 관심 없어. 근데 약간 홍 전 시장이 이제 이런 부탁을 하나 했어요. 저한테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자신과의 대화는 어쨌든 이건 전 맞는 것 같아요. 시그널이 어쨌든 내용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 밥을 먹었던 내가 이게 국가 기밀에 준하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대통령 입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걸 모든 걸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신뢰가 된다. 그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홍준표 관련된 이야기만 듣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본인이 뭔가 꼼꼼이가 있어서 갔을까봐 내가 그게 불안한 거거든. 네, 그래서 그것만 듣고 싶어. 근데 본인은 있긴 하겠지. 본인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백수다. 나는 3가지 단어 쓰더라고요. 나는 탈당했고 백수고 자유인이다. 백수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자리를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근데 오늘 페이스북에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읽어준 다음에 오늘 이제 이 페이스북하고 당에서 많은 해석이 나왔어요. 오늘 6시간 전에 올린 건데 20, 30대에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 50, 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 근데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불 깨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 그러니까 60대까지는 당파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야. 60대까지는 당파예요. 근데 70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열정. 이 나라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게. 근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는 우리가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혹시라도 뭐 총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라 정계 개편에 대해서 좀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이 더 커요. 정확하게 어떤 얘기예요? 정계 개편? 보수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네.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전당대회 이후 혹은 이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장동혁이 물러나고 나서 보수에 좀 개편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기 개혁신당도 조금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지금 몸집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보수정당의 재개편이 일어났을 때 이준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체급이 낮으니까 이걸 키워야지 나중에 어떤 딜을 할 때 좋기 네.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무언가 역할을 좀 하려고 한다. 그거야 뭐 알아서 할 네. 문제니까. 그러지 뭐 자리보다는 저는 거기에 좀 요즘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양쪽의 시각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은 입각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개편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간에 구체적인 얘기는 오가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MB 때도 법무부 장관 그렇게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결국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안 해주면서 그때부터 약간 뭔가 스텝이 좀 꼬이고 네. 당의 주류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대구시장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뭐 여하튼 지금 홍준표 그다음에 한동훈 이런 당 바깥에 있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 지금 보수 진영에 더 큰 스피커가 돼 있고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 계속 떨어져만 가는 네. 어떤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아니,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나라를 위해 봉사할 것 같으면 법무부에서도 또 일하고 싶어 했으면 법무부 네. 교도관으로 가면 이 나쁜 놈들 이것들 내가 가만 안 둬. 반찬 다 떨어졌어요. 그만 먹어요. 그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라고 그래. 윤석열 있는 데로. 그래. 좋네. 윤석열이 말이야. 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개방형으로 교도소장으로. 그런 거 하나 그래. 그거는 나는 적극 지지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 회동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마찬가지고 당연히 대통령이 정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동은 굉장히 의미 있는 회동이에요. 어.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시장의 페이스북 잘 보잖아요. 네. 이진숙 그 예비 후보를 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진숙을 욕을 이진 욕하지 않아요. 이게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막 추경호 나머지 막 국민의힘 의원들 엄청 욕하거든요. 네. 페이스북에 거의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한 번씩 거쳐갔다 보면 돼요.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에 한번 걸렸다 하면. 예. 근데 이진숙 위원장을 욕하는 사람도 꽤나 있어요. 왜냐면 적이 있으니까. 근데도 이진숙 무소속 현재 예비 후보를 욕하지 않는다는 거는 현재 대구시장 측면에서는 이진숙 후보가 지금 재보궐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근의 기류거든요. 네. 그때 장동영 내려가서 재보궐 불꽃처럼 말했잖아요. 근데 이진숙 캠프 쪽은 이것도 못 받는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 네. 박다바라고. 예, 실제로 대구 정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대구시장이 3파전 벌어집니다. 실제로. 3파전? 네, 그럼 김부겸 오늘 이제 유영아 추경호는 올라왔는데 네. 이 둘 중에 한 명 올라오죠. 그리고 이진숙 후보가 무소속으로 뛸 수 있어요.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지원 사격한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후보를 저격하는 거를. 저격하는 그렇죠. 거를. 국민의힘 후보 누가 했든 추경호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겠죠. 근데 여기를 이제 선거 때 계속 계속 저격하는 거예요. 저게 뭐 기재부 장관 때 어떻게 했다, 내란 때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5일 전에 그 홍준표 전 시장 유튜브에 올라온 거 영상 봤거든요. 네. 그거 보면은 골고루 다 때려놨습니다. 뭐냐 일단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때 못 나가겠다고 때 한 번 쓴 게 무슨 투사냐 왜 이렇게 설치냐라고 이야기를 올라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호영은 돌다리도 다른 사람이 건너고 무사한 걸 보고 또 보고 건너는 사람이라서 절대 무소속 못 나올 거다. 그럴 위인이 못 된다. 그리고 추경호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내가 시장할 때 윤석열 정부한테 예산 좀 달라고 했는데 TK 출신이면서 안 준 게 추경호 최상목이다. 그 얘기 많이 해. 다 때리고 있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결국 입각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그거는 그거를 그거 입에 올리면은 입에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된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7페이지인데요. 이진숙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고 또 주호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김부겸 민주당 후보가 확실한 승리가 되는 그런 카드인데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뭐 이진숙 후보든 아니면 주호영 후보든
비국민의당 후보를 지원할 경우에 그러면은 뭐 이대로 그냥 결과가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아니 뭐 그래도 또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이 정확하게 또 결정이 되면 또 이렇게 안 됩니다. 올라옵니다. 예, 그렇죠. 국민의힘 올라와요. 후보로 딱 픽스되면 한 명이 수수깡 씨 그러니까 올라와도 거기로 또 이제 몰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컷오프된 분들과 단일화를 해야 한다. 뭐 어차피 김부겸 후보한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 대결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김부겸 후보하고 이진숙 후보 KBS 대구 방송총국과 한국리서치조사인데 뭐 가상 대결 1대1에서도 44대 26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다자구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경 후보가 만약에 되면 단일화 가능성, 추진 가능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시장의 역할이 또 계속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오늘 회동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환담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막걸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때 언제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 때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국제 정상회의. 그것 때문에 마시지 않았지만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김부겸 이제 대구시장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한 홍준표 대구시장 그 시점에 요 청와대에서 오찬 약속이 잡힌 거잖아요. 저는 이제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100분 정도 두 분이 이제 회동을 했죠. 공개, 비공개였습니다. 막걸리 들어갔다는 거 나왔는데 회동이 끝이 나고 뭔가 대화의 내용이 일부라도 흘러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다. 그러면 비밀을 유지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아니면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아니나 굳이 바깥으로 이야기할 만한 내용도 없었다. 결론은 비밀주의처럼 뭔가 중요한 대화가 오간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효과가 상당히 크다. 이게 이제 1단이고요. 실제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 것인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결론이 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은 조율하고 주고받았다라는 것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거 결론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마 좀 얽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발표를 하고 싶어도 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막걸리밖에 안 나왔구나. 그리고 MB에 대해서 뭐 대통령의 뭐 사면권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 정도는 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정도 외에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몇 가지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공개는 안 됐다. 그 공개가 안 됐다는 두 가지요.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공개를 할 만큼 뭔가 이제 무르익어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저는 이제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의견을 나누었지만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홍 시장이 지지 선언을 했던 것,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회동을 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글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막걸리가 왜 나왔냐 하면 요거는 1년 만에 약속을 지킨 거래요.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이 지난 대선에서 경선에 패배한 이후에 정계 은퇴 선언하고 미국으로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막걸리 한잔 합시다라고 했는데 1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이 오찬 회동 이후에 홍준표 전 시장이 페북글 올리지 않았습니까? 누구 아시는 분 없으세요? 직전에 올린 거 아닌가요? 직후에 올렸습니다. 직후인가요? 직후에 올렸는데 아무도 모르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페북에 이제 오찬 때 TK 신공항 국가 지원 요청한 거, 그리고 MB 전직 대통령 예우 복원을 요청한 거, 요거는 그냥 내가 이런 이유로 한 거다. 요걸 또 사감과 이용만 남부하는 정치가 저급한 해석들을 하고 있다. 그들이 저급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부족한 탓이다. 뭐 이 정도 남겼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페이북 글은 뭐 진작에 봤는데 너무 뻔한 글 아니겠습니까? 너무 뻔한 글이다. 뭐 TK 신공항 국가 지원 이거 MB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는 것을 굳이 글을 왜 올렸을까? 이런 특별하지 않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1년 만에 약속해서 굳이 청와대까지 가서 1대1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은 그냥 올린 글이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청와대로 갔습니다. 뭔가 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기사에서 총리설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혹시나 하는 그냥 속내, 속마음, 이것을 기사에서 좀 이 정도 표출해 준 것이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과 홍준표 전 대구시의 속마음 같았겠느냐? 저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내용이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저렇게까지 굳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라는 것도 진짜 내용이 없었다. 근데 본인의 속마음이 노골적으로 전달은 안 됐겠죠. 그렇지만 눈치상 나는 총리는 안 되겠구나. 이 정도 눈치는 채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요. 아무 메시지를 내지 않아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만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 대구시장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 현재 그쪽에서 이제 여당이잖아요. 근데 그 대구 쪽 기사를 읽어보면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오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여당 대표, 여당 후보입니다. 김부겸이 여당 후보인데 모니터링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야당 후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대구는 아직 그런 느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친다라는 기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동치게끔 만들어준 거죠. 자, 홍준표 이제 70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황혼기에 들어섰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 이렇게 정치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직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이제 황혼은 우리가 완전히 물러서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상은 이거 뭔가 직을 달라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이거 오찬 전 글이었기 때문에. 오찬 전 글이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자리 하는 모양이다. 국무총리 갈 수도 있겠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것들이 진짜 모여가지고 공부 안 한 것들이 저급하게 해석하고 자빠져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홍 시장은 근데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홍준표, 민태균 게이트, 대구시장 그리고 뭐 경남도지사부터 본인한테 정치 자금 대준 사람 누군지 다 나와 있고 지금 뭐 굉장히 관계는 안 좋아 있지만 홍은 일단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못 사는 사람이다. 뭔가를 하는 걸 찾죠. 꽃길이든 아니면 그것이 가시밭길이든 찾아서 뭘 하죠. 그러면서 늘 저격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주는 이런 이제 정치의 희열 같은 걸 스스로 만들어내는 독특한 화법도 있고요. 독특한 어법도 있고 독특한 문장력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건데 오늘도 오해를 부를 말을 내 인생 마지막은 결국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 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정상이지 공부 안 된 것들이 쓸데없이 또 해석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오늘 대통령을 만났으니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나는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 한 발 빠져서 정말로 조언하고 관찰하면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겠다. 누구라도 나를 불러낼 생각하지 마라. 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게 진짜 이제 퇴역 장군이 마지막에 국가를 위한 애국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 아닌가요? 예. 적극적으로 동조를 안 해주시네. 이게 저는 사실 다르게 좀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글 있지 않습니까? 요게 오찬 바로 전에 올린 글이거든요. 오전 9시쯤에 올린 예. 근데 이게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잖아요. 바람이잖아요. 네, 나 총리 호프예요, 줬으면 호프. 좋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전날부터 얼마나 이제 내일 이재명 대통령 만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 뭐라고 하실까. 이 혹시 이런 선거에 김부겸 후보에 뭔가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게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호사님? 만남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공했죠. 네, 그 타이밍도 홍준표가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했고 지지 선언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청와대에서 요청을 했고 근데 그 두 사이에 홍준표가 상당히 애매한 말을 했잖아요. 보름쯤 전에 요청이 왔다. 그렇죠. 그리고 보름 전은 홍준표가 처음 지지 선언을 했던 그렇죠. 그 시점이고 이
그 절묘한 시점과 그 시점 사이에 발생한 청와대의 오찬, 이 존재만으로도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 훌륭한 선거 운동이 됐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내가 그걸 바로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이런 그 기대감에서 나온 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고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고집이요. 하고집이라고는 하시의 고집스러운 사람 이게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을 경상도 가면 하고집이라 그래요. 뭐라도 해야 돼. 가만히 못 있는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홍은 끝까지 뭔가를 할 거예요. 심지어 안 되면 홍카콜라라도 해서 진짜로 유튜브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판을 좀 키우고 싶겠지만 그 대화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비공개로 하자고 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공개를 전제로 또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김부겸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하고 한 번 더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난 그냥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잘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한 8, 90점은 얻을 건데 오늘 점수는 61점 정도 됩니다. 낙제는 아니지만 거의 D급이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구시장고 될 거예요.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 어떻습니까? 홍준표 효과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반영이 다 됐습니까? 반영이 이미 다 됐죠. 다 됐다 시장에는. 왜냐면 지금은 시장에는 반영이 다 돼서 대구에서는 결국 이제 홍도 지지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뉴스가 구문이 됐죠. 신문이고 새신자가 아니고 이제 올해 구자를 써서 구문이 된 것이고 이제 반응할 사람은 다 반영했으니까 대구가 지금 후보 단일화가 이제 지금 국힘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거 지금 쳐다볼 여가가 없어요. 한 표 한 표를 지금 더 끌어모아야 되니까 바깥에서 이런저런 이제 퍼포먼스가 있다는 것은 효과는 있지만 반영은 다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홍이 또 이제 한 가닥 하잖아요. 한 가닥이라는 단어는 쓰죠. 서울 사람들도. 그럼 한 번만 비토 놔버리는 거야. 약간 이제 성깔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있는데 뭐 수가 틀렸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페북에 글 바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은 저급한 논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오늘 제가 굉장히 저급한 논평을 좀 하려고. 홍은 수 틀리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조심해라. 김부겸 전 총리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저급한 논평을 좀 해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홍준표에 대해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입각에 대한 욕심 상당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죠? 예전에 MB 때도 법무장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삐졌던 거잖아요. 입각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고 사실 이번에 청와대 갈 때도 그와 같은 욕심과 교감 없이 안 갔을 겁니다. 했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라는 사람은 원래 저는 어저께 생각할 때 어떤 생각했었냐면 청와대에서 굳이 입장 안 내도 홍준표가 다 탈 거다. 그렇죠.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은 끝났을 것 같은데 왜 홍준표 얘기 안 나오지 궁금했는데 상당히 과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과묵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어떠한 조용함이 필요했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한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복장이 대통령 오찬할 때 갔던 복장 그대로입니다. 오찬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홍카콜라 스튜디오에 와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넥타이를 차지 않고 간 것은 지금 뭐 제가 빨간 넥타이를 매겠습니까? 파란 넥타이를 매겠습니까? 하도 세상 사람들은 넥타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내가 빨간 넥타이를 매고 간다면 또 무당적인데 무슨 빨간 넥타이를 매냐? 또 파란 넥타이 매고 간다면 이제 민주당으로 전향했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넥타이를 매지 않는 그런 차이나식 와이셔츠 차림으로 갔다 왔습니다. 오찬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보름 좀 넘었죠. 청와대 홍수석이 전화가 왔어요. 정무수석이. 대통령께서 오찬을 한번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뭐 앉아서 지금은 당적도 없고 이제 당적 포기한 지가 1년이 넘었죠. 또 백수 신세니까 밥 먹을 때도 마땅치 않아요. 그 밥 한번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 가겠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부겸이 지지한 것과 연관을 짓는데 참 나는 보면서 그걸 쓴 기자들이나 사람들은 참 수준이 낮다. 그리고 조잡스럽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예 지지를 안 하고 가죠. 김부겸이 지지하기 훨씬 전에 오찬 약속은 되어 있었고, 김부겸이 지지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 사는 데는 정당이 달라도 인간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내가 정계에 입문하던 30년 전부터 첫째 정계에 입문하기 바로 전날 노무현 대통령과 우리 집에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이철 유인태, 그 다음에 재정구 선배, 김부겸 노무현 선배, 그래서 찾아와서 꼬마민주당에 가자고 설득하러 찾아왔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청와대 어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갖고 약속을 해버렸는데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새벽까지 이제 신가위 하다가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 이튿날 이제 신한국당 들어간 그런 관계로 또 김부겸 전 총리는 꼬마민주당이 있었죠. 그래 있다가 한나라당으로 창당을 하면서 우리 한나라당으로 같이 합쳐지게 됐죠. 그래서 한나라당에 같이 있었죠. 같이 있으면서 호용호재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도 알고 화합력, 소통력도 알기 때문에 김부겸이가 되면 TK 신공항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날 지지를 해준 것이지 당적을 또 새로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하는 거는 참 유감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20, 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검사할 때죠. 검사할 때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를 바로 잡는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검사 11년을 했는데 사법연수원까지 합치면 법적 13년이죠. 그러나 11년 동안 저는 정말로 자기관리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약점 안 잡히게 노력했고 그리고 권력을 징치하는데 정말 열정을 다했습니다. 제 앞에 들어오는 사건은 그거는 대상이 그 누구라도 내가 굽히지 않았고 열정적으로 살다가 검찰 내부를 수사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내부로부터 축출을 당해서 나오게 되었고 정치판에 들어가서 40대, 50대, 60대까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보수 우파를 위해서 또 그 당시에 제가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부 이게 한 30년 동안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저도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었죠. 물론 삼선 이후부터는 진영 논리를 벗어나려고 참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나보고 이제 좌파다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은 30년을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다가 작년에 당적을 포기하고 나오면서 이제는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사는 게 맞지 않느냐. 나머지 내 인생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사는 게 내 마지막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당적을 버렸습니다. 오늘 오차는 참새들이 조잘거리는 것과는 달리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좋은 말들이 1시간 반 정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또 옛날 이야기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말들이 오갔지 무슨 자리를 위한 그런 흥정도 아니었고 자리를 위한 그런 교섭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참새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거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과 이야기하면서 딱 2가지 부탁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TK 신공항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참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지만은 전임자들이 이걸 기부대 양녀사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웠던 게 국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TK 신공항 사업을 꼭 좀 지원해 주시라. 그 부탁을 한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MB 이야기입니다. MB가 전직 대통령인데 감옥 갔다 나오는 바람에 사면이 돼도 많은 법적 제한이 따르고 있어요. 감옥 갔다 온 전직 대통령은 법적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법적 제한을 좀 풀어서 자유스럽게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을 나라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 부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손학규 선배도 내가 부탁을 좀 했어요. 물론 손학규 선배나 MB는 정치활동 내내 저한테 도움 준 일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1998년도 워싱턴에 MB하고 손학규 선배하고 세 사람이 있을 때 참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배들이 참 잘 되길 바랬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다가 감옥 가버렸고 또 한 사람은 당적을 옮겨 민주당 갔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살살 낭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선배도 좀 잘 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정치적인 색깔도 중요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도 중요하고 요즘 하는 정치 보면 옛날에는 정치가 그래도 제가 초재선 3선까지는 낭만이 있었어요. 여야가 격렬히 다투다가도 그날 저녁 밤에 여의도 국회 앞에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한잔 하면 그날에 싸웠던 거 싹 잊어버립니다. 이튿날 다시 싸우더라도 저녁에 다시 와야 하고. 근데 요즘은 아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감으로 싸우는 것 같아요. 국가를 이익을 위한 그런 다툼이 아니라 사감으로 다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오늘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합디다. 정치가 좀 낭만이 있어지고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하시고 좋은 말이 오늘 많이 오갔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참 대통령이 박근혜한테 살짝 인질이 잡혀가지고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당내 관리를 좀 잘하시라. 그 이야기도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홍수석 위원장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끔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언제라도 나는 백수니까 밥 준다면 온다. 밥 물 때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밥 준다면 올 테니까 필요하면 머리 아프고 그러면 환담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에 정치 30년을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정말로 자유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원수같이 싸우고 그리고 선거 끝나도 또 서로 고소고발하고 그런 식으로 국익을 앞세워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사익을 앞세워서 서로 사감으로 싸우니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나. 내가 그런 이야기를 대통령한테도 했습니다. 부디 정치할 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는데 사감으로 하지 말고 나라의 어른으로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가끔 만나기로 했습니다. 밖에서 온갖 억척이 난무하지만은 정치도 그렇고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라는 게 딱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비밀이 됩니다. 정말로 엄밀하게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은 안과 오찬 만찬을 합니다. 거기는 배석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청와대 안에는 반드시 비서실장 관련 수석이 배석을 합니다. 사실상 단독 오찬이었지만은 비서실장이 이제 지시사항을 받아 적어야 됐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또 옆에서 지시사항을 받아 적어야 됐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나라가 참 안정되고 번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으로 석유 수급 불균형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전쟁에 매몰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정말로 나라가 한마음이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나라가 잘 됐으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찬에 갔다 왔습니다. 억척 안 하셔도 됩니다. 홍준표가 하는 일은 뒤에서 업무를 꾸미고 엉뚱한 짓하고 그런 일을 제가 70평생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스스로를 백수이자 자유인이라 칭하며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은 단순히 1년 전 약속된 막걸리 회동의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뿐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회동을 가졌을까요? 홍 전 시장은 최근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지지 선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홍 전 시장이 앞으로 대구 지역 정치 구도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